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민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해상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저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봉감 농가들이 저온 피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과 접촉했던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남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대 남성이 목포의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뒤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35만여 톤을 30년에서 40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먼저 강한 유감을 표출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라 진행할 것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전국 어민들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해상시위 현장에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수협 인근 해상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연근 해어선이 일제히 오동도를 향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한다. 어선마다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마치 분노하는 마음을 표출하는 듯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 시위가 펼쳐지고 있는 여수 해상입니다. 당초 예상보다도 많은 연근 해어선 170척이 어젯밤부터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어민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사 반대하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 측에 강한 유감을 내비쳤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를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민들은 3, 4년 뒤 우리 해역에 닥쳐올 위기를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어패류 소비가 감소되면 곧 어민들의 삶도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대한민국 전체 어민을 대표해서 촉구합니다. 방사능 오염물질이 바다에 방류되면 첫째,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지구 지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여수의 경우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2026년 세계 선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어민들의 생계 위협과 더불어 이 모든 국제 행사 역시 개최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지켜왔던 바다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방사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관철해 나갑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처리수 안전성을 검증할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어민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전국 규모 해상 시위는 여수에 이어 통영, 부산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에 신안 어민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안의 어민들은 19일 신안군 수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원전수 해양 방출 결정은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른다면 수산업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남군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해남군은 19일 오전 군청 앞에서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해남군 수협,
수산업 경영인회와 전복 양식협회, 마른김 생산자연합회와 어촌 개장단 협의회 등 지역 내 수산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습니다. 해남군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과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고흥군 역시 고흥군의회, 고흥군수협, 수산 관련 단체들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고흥군은 성명서에서 천혜의 해양 자원을 보유한 고흥 해역에 원전 오염수가 도달하게 되면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며 고흥군에서도 안전한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기온이 영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저온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저온 현상으로 대봉감 주산지인 영암 금정면에서는 서리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저온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군 금정면에서 15년째 감을 재배하고 있는 박연현 씨. 최근 발생한 저온 현상으로 시름이 깊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냉해로 감을 전혀 생산하지 못했는데 올해도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새벽마다 볏짚에 불을 피워 연기로 온도를 올려보지만 효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예, 작년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지만요. 미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연재해로 이런 피해가 오니까 저희들은 걱정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불도 펴보고 별 여러 가지를 다 방책을 써보고 있는데 자연재해란 막을 수 없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감나무의 싹이 일찍 생기기 시작했는데 최근 영하의 온도로 인해 서리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영암군과 산림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은 칼슘제 등 영양제를 농가에 지원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지난 겨울 동해 피해와 또 최근 냉해 피해로 인해서 금정을 비롯한 대봉감 농가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영양제 지원 등 우리 대봉감 농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갈 계획입니다. 대봉감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도 한파 피해를 입어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계속되는 냉해 피해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지난 주말 20대 남성이 목포의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남에서는 20대 2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 17일 날 4시쯤 이곳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초반의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을 쫓아가 미리 준비한 공구로 내려친 겁니다. 피해자 역시 20대 초반의 여성. 느닷없는 공격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도주 경로를 파악한 뒤 가해자를 붙잡아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편에 우리는 그 끝까지 모서리 쪽에 있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주쳐 본 거죠. 막 같이 나가고 뒤에서 느낌이 이상하니까 돌아보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 8층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소리 지르니까 그냥 때렸다 이렇게만 지금 진술을 해요. 해남에선 음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정도.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7살 남성과 21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떴어요. 불립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좀 길어져요, 지금. 17일 낮 3시 20분쯤 여수 봉계저수지 인근에선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임야 0.2헥타르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농경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강한 바람 때문에 불꽃이 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과 접촉했던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전남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오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오후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한평에서 열린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발대식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계호 의원과 나란히 서서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서 이 의원을 만났던 김종식 목포시장과 전동평 영암군수, 이상익 한평군수와 구충곤 화순군수 등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함께했던 한평군의원 6명과 함께 현재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1.5단계로 하향 적용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4일 시작된 조곡동 소재 모 의원과 의료기 체험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었다고 판단하고 19일 0시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카페는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조건하에 밤 10시 이후에도 매장 영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가는 집합 금지 방침이 유지됩니다. 여수시가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종사자들과 어르신 복지 양상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 30곳 520명의 종사자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주 1회 발열 체크와 선제적 전수 검사 실시 등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여름꽃을 활용한 랜선 축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아페도에 있는 천사섬 분재공원 일대 주홍색을 띤 3천만 송이 규모의 애기 범부채 단지를 조성하고 오는 7월과 8월 사이 축제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신안 천사섬 분재공원은 지난 겨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애기 동백을 활용한 겨울꽃 랜선 축제를 운영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데다 여행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요즘 답답한 분들 많으시죠? 전라남도가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관광과 권장주 관광마케팅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관광마케팅팀장 권장주입니다. 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먼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많은 관공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 업무가 디지털로 변함에 따라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제도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라는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일상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체험형 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네, 일과 휴식, 또 일과 여행을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한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팀장님, 이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금년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14개 시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시군은 여수, 순천, 광양, 담양이고요. 그리고 곡성, 구례, 고흥, 하순, 창원, 또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진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강주 전남 지역 이외의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더위서는 웹툰 또는 문화예술가, 여행작가, 파워블로거처럼 전남의 관광 콘텐츠를 널리 홍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우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머무고 싶은 시군을 선택하시고 여행기간, 과제 수행 방법 등을 참가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4월 23일까지 해당 시군 관광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신청 지역에서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 동안 숙박하면서 전남 전역을 여행하시고 해당 시군에서 요청한 과제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 내용 중에는 SNS, 유튜브, 시군 관광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 여행 후기를 게시하거나 문화예술 작품에 전남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숙박비, 체험비 등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루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관광 홈페이지인 남도 여행 길잡이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머물고 싶은 시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 지역에서 여행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니 흥미로운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친 일상 속에 작은 여유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팀장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달랠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으실 것이고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과 여인이 함께 안전하고 재미있게 여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청정하면서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전남을 찾는 여행객들께서 더욱 안전한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관광지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게 참여하셔서 유명 관광지 외에도 전남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여행지와 색다르고 다양한 문화예술 등을 경험해 보실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관광과 권장주 관광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61년) 전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김주열 열사. 부정선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김주열은 겨우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저항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투표함 바꿔치기와 같은 부정선거, 장기 독재, 무자비한 탄압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이승만 하야를 이끌어냈던 겁니다. 불꽃처럼 산화한 4.19 혁명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